안녕하십니까. 임종욱 부동산 연구소의 임종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유튜브에 있는 댓글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글로 표현하려니까 사실 표현력도 좀 부족하게 되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공유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댓글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 주시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보면 신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던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모아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첫 번째, 종상향을 해서 건물을 신축한다고 들었는데 1종을 2종으로 상향하면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나요? 두 번째는 2종을 3종으로 상향하면 몇 층을 건축할 수 있을지. 세 번째는 지정된 구역 내 감정평가는 현 시가의 몇 %까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는 구역 내 세입자 이주 대책은 주인이 보증금 반환해주는 것으로 끝인지 아니면 서울시나 건축시행사에서 일정한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시청자 사연을 이제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모아타운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이제 들어보니까 종상향,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타운이라는 게 종상향이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소규모로 진행되는 것이죠. 1만 제곱미터, 이 1만 제곱미터짜리가 한 개의 블록이라면 이 블록을 몇 개를 붙여서 같이 가는 게 이게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자, 이게 모아타운인데요.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나만 가지고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소규모라든가 조금 더 이 인센티브가 없죠.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갔을 때는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종상향, 이렇게 상향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공급을 좀 더 많이 해주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어떤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층까지 건립할 수 있는가요? 라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종이 일반적인 주거지역이죠. 자, 일반적인 2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원래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25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 250%라는 거는 이렇죠. 100평짜리 만약에 땅이 있다. 100평짜리 땅이 있다. 여기에 25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평짜리는 25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연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평에 만약에 건폐율이라는 게 있어서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 그러면 이게 50%다라고 했을 때는 50평, 바닥 면적 5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닥 면적 50평짜리를 250평까지 지으려면 어떻게 되겠죠? 5, 25, 5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면 건폐율을 25평으로 만약에 줄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종상향을 통해서 이 2종이 3종으로 바뀐다 라고 하면 이제 300%까지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면 한 개층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층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면 용적률만큼 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종상향도 중요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0%를 조례에 따라서 200%까지밖에 지을 수 없고요. 3종은 250%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종도 상향해주고 이제 서울시의 조례를 벗어나서 전체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인센티브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원래는 200%를 지어질 땅에다가 300%까지 지을 수 있어서, 그럼 결론적으로 100%를 더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야, 그래서 이렇게 종상향 되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냐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과거 박원순 시장 때는 한강변에 35층까지밖에 못 지었지만 이제는 50층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용적률과 땅에 대한 어떤 구조만 잘 맞으면 층수에 대한 것은 사실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용적률을 얼마큼 찾아 먹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역 내 감정평가는 현시가의 몇 % 나올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자, 이 현시가의 몇 %냐, 사실 감정평가, 우리가 관리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관리처분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재개발은 관리처분을 하지만 우리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이제 사업시행이랑 같이 합쳐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조합할 때 추진위를 먼저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모아타운에서는 추진위 요것도 생략이 되고요. 이 관리처분도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재개발 8년에서 10년 걸릴 거를 우리는 3년에서 4년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관리처분 계획할 때쯤 돼 가지고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서 이제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평가 받는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거를 돈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이 감정 평가된 금액으로 가지고 뭐 조합원 분양 받을 수 있는 평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선권이 일단 주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분양 받아야 되는 아파트, 이 분양 아파트보다 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양가가. 이 금액이 감정평가 금액보다 이게 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추가 분담금이라는 걸 내게 되고요. 만약에 이 감정평가한 금액이 요 분양받는 금액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평가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공시지가라는 게 더 상승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집마다 이제 공시된 가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재개발이나 또는 모아타운이 후보지로 됐을 때는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서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와 프리미엄 사이에는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받는 건 이 프리미엄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130%에서 150%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례율이라는 것을 이제 곱하게 되는데, 비례율은 이제 사업성이 좀 더 있으면 올라가고 사업성이 떨어지면 좀 내려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의 시세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대략 한 150%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역 내 세입자 이주 대책인데요. 주인이 보증금 반환해 주는 것으로 끝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상이 있는지. 민간 사업이죠. 민간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사업이라서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은 무조건 소유자가 당연히 빼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만약에 세입자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또는 재건축은 그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보상책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거나 또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철거가 되거나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보증금은 100% 당연히 받아가시는 거고, 소유자한테 약간의 이사비 정도를 받아가는 정도, 이거 외에는 큰 보상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데, 이것은 과거 그 국회에서도요, 세입자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화곡동 모아타운 지역에 1월 20일 이전에 개발된 빌라를 권리 산정 기준일에 매매해도 현금 청산은 안 당하는 건가요? 자, 화곡동 모아타운에도 보내주신 건데요. 1월 20일 이전에 개발된 빌라를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매매해도 현금 청산은 안 당하는 건가요? 모아타운은요, 매매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뭐 2022년 1월 20일이다. 2022년 1월 20일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까지 착공 신고가 되어 있으면, 이 새로 신축된 빌라는 무조건 받습니다. 조합원
자격 조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무조건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자격 조건은 되는데 여기에서 조합 설립이 될 때까지 이 집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져가셔야지만 조합의 자격을 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지금 현재 모아타는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전부 다 착공 신고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22년 1월 20일 날 발표된 거는 서울시보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착공 신고가 아니라 건축 허가 받은 것까지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100% 착공 신고가 아닌 건축 허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1월 20일 이후에 돼 있는 것들은 건축 허가를 보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착공 신고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매매를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이 1월 20일 전에 착공 신고 또는 건축 허가를 받았냐 이런 형식으로 날짜를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공공도심 복합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 날짜 기준된 날짜 이후에 매매를 하시면 현금 청산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종류에 따라서 매매만 날짜 기준된 날짜 이후에 매매만 하셔도 현금 청산되는 게 있고요. 그 외 것들은 매매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정해진 권리 산정 기준 이후에 신축이 되거나 지분이 쪼개지거나 여러 가지 변동이 있는 것들은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딱 2개 정도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내준 이 사연을 가지고 또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로 상담을 주시던지 아니면 댓글에 폼이 있습니다. 그 폼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